네, 이번 옐로우는 이명철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은 좀 이명철 위원에게 기대가 좀 많아요. 왜냐? 왜일 것 같으세요? 요즘에 좀 저조했죠? 맞아요. 귀신같이 자랑하시죠? 좀 부끄럽다. 갑자기 저주했다고. 아이. 이명철한테 그 얘기 들으니까 되게 부끄럽네. 제가 말하기 좀 함부로이긴 하지만 훈주 누나의 영향력이 부족해서 그랬다. 네. 왜? 왜요? 그냥 왠지 따라가셨을 것 같고 자신의 주장을 피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옹들이 있으시니까. 옹들이 틀리시지 않아요. 한옹, 장옹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장옹은 한 경기 맞췄고요. 한옹은 2경기 맞췄어요. 이게 뭔가요? 요즘 옐로우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한 경기는 조금 심했네요. 네, 그쵸. 근데 임 위원님이 오늘 좀 잘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 전의 경기부터 좀 볼게요. 한유님이랑 같이 했던 거. K리그는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렇게 틀렸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맨시티 대 리버풀도 틀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승부라고 예측을 안 했고 리버풀 픽을 했는데 틀렸어요. 요거 사실- 만약에 임명철이었으면 어땠을 것이다. 저는 이미 타 방송에서 이제 제가 중계하고 있는 스포티비에 프리뷰 쇼를 이때 했었어요. 그때 이미 예상을 했는데요. 맨시티 승리를 예상했는데 진짜 뭐야, 별로 기대가 안 되잖아. 그럼 오늘도 사실 저도 이때 틀렸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2주 동안 많이 틀리신 거는 대진들이 만만치가 않았다. 그랬다. 저는 약간 눈치껏 이번 주는 대진을 좀 편한 걸로 해서 그렇죠. 많이 맞추는 약간 이미지만 쌓고 오늘 임 위원님이 픽한 대진을 보니까 네. 그렇게 어려운 픽이 아니더라고요. 네, 좀 또 이게 정배의 느낌? 한 주가 잘 걸렸어요. 많이 맞춰야 기본 빵을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한번 오늘도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네. 첫 번째 경기 프리미어리그부터 들어가 볼게요. 토트넘 대 브라이튼입니다. 토트넘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느새 4위까지 올라왔고 첼시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골도 굉장히 많이 나고 손흥민 또 빌라전 해트트릭. 그러니까 네. 해트트릭까지 하면서 완전히 지금 토트넘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딱 하나 아쉬운 거. 맷도어티의 시즌아웃 부상이죠. 그렇죠. 콘테 감독의 토트넘이 최근에 그동안 좀 압박과 밀집수비에 약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빌드업의 전술이 맷도어티를 중심으로 꽤 다양하게 바뀌었습니다. 맷도어티가 어느 자리의 윙백이 공간에 주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더의 숫자를 늘려주고 그래서 미드필더 쪽에서 볼이 좀 더 순환되니까 상대 압박을 풀어나오고 여기에 케인이 내려와서 상대 센터백이나 미드필더를 잡아당기면 그 케인에 의해서 빈 공간이 수비 입장에서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비가 그러면 중앙 쪽으로 좁혀져요. 케인이 만들어 놓은 공간을 비워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측면 자원도 중앙으로 좁혀지는데 그렇죠. 이럴 때 맷도어티와 같은 윙백들이 갑자기 오버래핑을 해서 측면 공격을 확실하게 잡아버리고 또 그럴 때 손흥민 선수는 케인이 비워두는 배구 공간으로 침투해서 맷도어티, 호이베리가 뒤를 받치거나 측면을 벌려주고 손흥민은 내려오기보다는 주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케인의 연계를 받아서 득점을 노리는 이 패턴이 진짜 완성이 잘 됐거든요. 근데 이 중심에는 볼을 잡아주는 맷도어티의 영향력이 저는 꽤 컸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도어티가 없다 그래도 사실 상대가 브라이튼이거든요. 네. 브라이튼이 뭐 최근에 승리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계속해서 좀 좋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일단 갈 길 바쁜 토트넘의 경쟁팀 아스날을 잡았거든요. 네. 만약에 여기서 토트넘까지 잡잖아요. 그럼 진짜 브라이튼은 자타공인 고춧가루 부대로 근데 그럴 생각을 수 해야 돼요. 있을까? 아스날을 잡았는데 토트넘까지 잡는다고? 많은 아스날 팬분들 제 주위에도 그건 많은 원하고 분들이 있죠. 생각이 나거든요. 종윤이 형도 계시고 우리 또 한준이 형님도 그렇죠, 계시는데 브라이튼이 공정하게 북런던의 두 팀 모두를 잡아주기를 바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바라죠. 하지만 군어들은 바라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 그게 네. 문제 아닙니까? 그럴 확률은 좀 적을 것이다. 왜냐면 브라이튼이 최근 리그 8경기 1승 1무 6패고요. 리그 26경기 4승 13무 9패. 이기는 게 굉장히 드뭅니다. 8경기 중에 무려 6경기나 무득점이고 런던에 와서 프리미어리그 14경기 치렀는데 2승밖에 못 거뒀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런던에 왔을 때 브라이튼의 경우는 원정길을 상당히 어려워한다 이런 느낌이고 브라이튼의 약점은 좀 확실히 드러나 있죠. 공격이 너무 측면으로만 좀 이루어지고 포터 감독이 주문하는 압박을 하기까지 움직이면 좋은데 그 압박이 풀렸을 때 뒤쪽에 역습에 허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넓게 벌어지는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압박을 하는 건 좋으나 정작 압박에 풀렸을 때 수비로 복귀하는 속도가 브라이튼은 생각보다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수비 쪽의 공간을 많이 내준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토트넘 입장에서 분수령은 맷도어티가 빠졌지만 브라이튼의 압박을 빌드업을 통해서 과연 잘 풀어나올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여기서 토트넘이 좋은 경기를 보여주면 맷도어티가 빠진 것의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브라이튼의 압박을 풀어나오면서 오히려 브라이튼의 약점을 제대로 공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대결도 솔직히 말해서 토트넘이 좀 자신감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콘테 감독이 2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FA컵에서 한번 이겼고 첫 번째 리그 맞대결이 좀 뒤에 열렸는데 코로나 여파 때문에 근데 그 경기도 이겼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저는 브라이튼이 아스날은 잡았지만 토트넘에겐 잡힐 것 같다.
잡힐 것 같다. 네, 이거는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하고 역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토트넘 승리할 것 같거든요. 토트넘이 파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요즘에. 아주 좋죠, 최근에. 3골, 5골, 4골 완벽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럼 골은 몇 골 나올 것 같아요? 이것까지 맞춰야 되죠. 아니 뭐 오늘- 이거는 번외로. 저는 3골. 3골? 네. 그럼 3골은 브라이튼은? 너무 얌전한가? 브라이튼은? 4골. 4골? 토트넘 4골. 브라이튼 무득점. 브라이튼이 4대0? 골을 잘 못 넣어요. 그런데 만약에 브라이튼이 이긴다. 그러면 이명찬이 정말 전문가로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그러면 진짜 제가 그 정도면은 대단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4대0 예상했는데 크게 틀려버리면 근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4대0. 행운의 숫자 4거든요. 토트넘이 4를 향해 가라는 뜻에서 오! 4대0. 알았어요. 이거 틀리면은 이명찬 큰일 나겠는데. 알겠습니다. 강하게. 예. 자, 이제 두 번째 경기로 가볼게요. 맨시티 대 리버풀입니다. FA컵 우리가 볼 거거든요. 네. 리그전에서 모두도 예측하지 않았던 무승부였어요. 일단 이게 균형을 깰 것인가? 그렇죠. 경기 내용은 사실 맨시티가 더 앞섰다고 봤어요. 전반전은 맨시티의 우세, 후반전은 비등비등했는데 리버풀이 그래도 맨시티한테 일방적으로 맞지만은 않았죠. 전반전에는 좀 맞은 느낌이 있었는데 후반전에는 리버풀도 여기에 대응을 하면서 그래도 경기력적으로는 좀 싸울 수 있었던 후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펩 가르디올라가 그러면 전반전에 리버풀을 어떻게 공략했느냐? 네. 전술 준비를 기가 막히게 해왔는데요. 일단 리버풀의 측면 빌드업을 이끄는 선수는 오른쪽 풀백의 알렉산더 아놀드 그리고 왼쪽 중앙 미드필더 티아고 알칸타라예요. 근데 이 두 명에게 맨체스터 시티가 바로 압박을 걸면서 포든이 아놀드를 막고 제주스가 티아고를 막는 방식으로 리버풀이 측면 쪽을 아예 빌드업의 기점으로 삼지 못하도록 1차 압박을 잘 가했죠. 네. 그리고 맨시티의 풀백들 워커와 칸셀로가 측면 넓은 공간을 오버래핑하면서 살라랑 마네의 수비 부담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리버풀이 공격진이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막상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빌드업을 할 때는 압박에 둘러싸여가지고 선수들이 집중을 잘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맨시티가 여기에 더블라이너를 활용한 역습까지 패턴이 잘 나오면서 클럽에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전술적으로 펩 가르디올라가 정말 잘 공략한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문제는 후반전에는 리버풀도 여기에 대응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경기는 그 후반전까지 치르고 난 다음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클롭 감독이 전반전과 같은 실수를 허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준비하고 나오겠죠, 양팀 네, 모두. 아마 파비뉴 옆에 티아고가 서서 탈압박도 좀 해내고 티아고 알칸타라가 같이 전진을 해버릴 시에는 중앙 미드필더 간격이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역습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티아고의 위치를 좀 조정하는 방식으로 FA컵 경기에 이들이 나온다면 이렇게 전술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좀 만회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한 팀에 지금 무게를 두지 않았거든요. 네. 그럼 뭐예요? 일단 이거는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내용. 이렇게 얘기했지만 경기 내용은 맨시티가 우위일 것이다. 왜냐면 중원이 이게 사실 FA컵이기 때문에 라인업 예측이 좀 어렵거든요. 네. 리버풀은 왠지 케이타가 나올 것 같고 맨시티는 왠지 아케 같은 선수들이 수비진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선수들이 나오건 선수단 자체는 맨시티가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의 면면이 좋을 뿐더러 중원의 기동력은 누가 나오든 맨시티가 우위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리고 생각보다 펩 가르디올라가 FA컵에서도 주전들을 아예 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준결승이기 때문에. 그런데 챔피언스리그 경기 부담은 맨시티가 더 있어요. 리버풀은 주중 벤피카와의 2차전은 안필드에서 치르고요. 3대1로 이미 1차전을 이겨놨습니다. 그렇죠. 근데 맨시티는 스페인 마드리드 원정을 가야 될 뿐더러 1차전 승리가 1대0밖에 안 돼요. 이러면 맨시티가 조금 더 주중 경기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펩 가르디올라의 의중과 다르게 FA컵 때는 주전이 나와도 제대로 뛰지 못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은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수비진이 은근 리버풀전이 좀 불안했거든요. 후벤 디아스가 후연을 소화하고 있는데 핏이 100%는 아닐 거기 때문에 여전히 맨시티의 수비는 좀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경기력은 맨시티 우위. 저는 승부차기 예상하겠습니다. 와. 무승부도 승부 예측의 하나의 경우의 수예요. 근데 맨시티와 원정 징크스가 좀 있지 않나요? 근데 이게 에티하드에서 리버풀이 2018년 이후로 챔피언스리그 경기 이후로는 에티하드 원정에서 못 이겨봤어요. 네. 근데 이 경기는 FA컵 준결승이기 때문에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승부차기 나오면 제 예측이 맞은 거예요. 네. 알았어요. 승부차기 나오는지 봅시다, 여러분들. 네. 자, 다음 경기 사우스햄튼 대 아스날이에요. 아스날 지금 요즘 조금 주춤하기 시작했어요. 팰리스 브라이튼을 잡았어야 됐어요. 하다못해 비기기라도 했어야 됐습니다. 두 경기 중에 한 경기 비기고 한 경기만이라도 이겼다면 그랬다면 상황이 좀 좋았을 텐데 2연패는 좀 컸죠. 그러니까 지금 사우스햄튼도 직전 첼시전 0대6의 완패. 그냥 패도 아니고 완패란 말이에요. 6실점이죠. 유독 사우스햄튼이 하스니트 감독이 이끌 때 그 레스터전의 9실점 패배도 있었고 맨유 원정에서도 대량 실점을 한 패배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올 시즌에도 홈 첼시전에서 그러한 패배를 면치 못했습니다. 최근 6경기 1무 5패고 팀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런데도 하세니트 감독은 라인을 올렸거든요. 네. 그러면 첼시전에 그랬던 것처럼 라인을 올린 하세니트 감독의 선택, 고집이 이번에도 상대 역습에 제대로 취약점을 공략당하면서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테스트해야 됩니다. 사우스햄튼은 라인을 올리고 원래 했던 것처럼 압박을 할 거예요. 첼시는 이걸 풀어나왔기 때문에 6골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아스날은 이걸 풀어나올 수 있느냐. 근데 요즘에 브라이튼도 압박을 했을 때 아스날이 좀 불안해했고요. 결정적으로 아스날이 토미야스, 티어니 그리고 파티 이렇게 3명의 선수가 빠지면서 탈압박 과정이 굉장히 불안해졌어요. 네. 분명 사우스햄튼은 로콩가에게 압박을 가할 것이고 분명 아스날은 토미야스와 티어니가 빠져있는 풀백 자리에서의 빌드업에 애를 먹을 것이며 만약에 그라니트 자카가 또 한 번 왼쪽 풀백으로 나온다면 사우스햄튼의 배후 침투를 잘하는 역습에 능한 자원들, 스튜어트 암스트롱과 같은 자원들이 뒷공간에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스날도 은근히 불안할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맞대결 좀 봅시다. 네. 리그 맞대결 6경기 무패예요. 누가? 아스날이.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리그에서는 사우스햄튼에게 아스날이 쉽게 지지 않았다. 그리고 아스날이 2연패까지 당하면서 아르테타 감독도 느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브라이튼전 후반전에 보여준 3-2-4-1 형태의 경기 운영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베나이트를 풀백으로 돌리던지 아니면 그라니트 자카를 왼쪽 풀백이지만 빌드업 시에는 중앙 미드필더를 좀 좁혀서 쓰는 방식으로 그나마 개선책을 찾아올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왠지 사우스햄튼의 압박을 이번엔 아스날이 풀어나올 것 같다. 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리그 맞대결이 만약에 3경기 무패였다. 그러면은 조금 사우스햄튼이 좀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6경기면 이거는 좀 풀 수 없는 늪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스날 네. 승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리가로 넘어가 볼게요. 세비야 대 레알 마드리드예요. 3위와 1위인데 승점은 지금 세비야가 바르샤하고 지금 동점 아닌가요? 맞아요. 원래는 바르셀로나하고는 승점 차가 꽤 벌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2위 자리는 계속 세비야의 몫이다. 그래서 후반기에 있는 세비야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가 그때 승점 격차가 좁혀져 있으면 라리가 결승전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컸어요. 맞아. 근데 세비야가 어느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비야가 지금 공식전 2무 2패. 이게 지금 분위기가 좋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세비야 좋지 않고 지금 레알 같은 경우는 최근 5경기 4승 1패, 승점 72점으로 굉장히 높은 쪽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레알인가? 저는 그래서 이거는 세비야의 지금 분위기가 그나마 직전 그라나다전이 4대2 승리해서 1승이에요. 네. 1승 2무 2패인데 레알 마드리드는 주중 지금 첼시와의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레알이 솔직히 말해서 레알 승인 것 같아요. 정배인 것 같아요. 정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맞대결도 6경기 무패, 맞아요. 5승 1무, 6경기 만나갖고 지금 한 번도 진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첼시와의 2차전 이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첼시전에는 왠지 또 한 번 크카모 그리고 윙 내지는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발베르데를 쓰는 그 옵션을 이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크카모 발이 첼시전에 나온다면 카마빈가가 다시 주말 리그 경기를 뛸 수도 있다는 걸 뜻해요. 근데 카마빈가가 리그 경기에 나오면 저는 오히려 더 좋은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의 중원 기동력은 세비야전에 더 좋을 수 있고 그렇다면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은 세비야를 상대로 압박을 걸어서 세비야의 측면 전진이 원활치 않게끔 만들고 세비야의 역습이 취약한 부분을 배후 공간 침투로 공략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 가능성이 꽤 높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4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승리로 하는데 네.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쭉 봤어요. 오늘 픽한 경기를. 아니 솔직히 말해서 다 정배고 맨시티 리버풀은 승부차기로 싹 피하고 장현님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명철 좀 너무 막 이렇게 쏙쏙 피해가요. 이거 경기 수를 누가 고른 거야? 경기 이분이 제가 골랐죠. 이분이 발록으로 골랐다고요. 이번 주 경기들이 조금 중요 매치들이 빠졌어요. 제가 이명철을 분석하기에는 한 장보다는 좀 더 맞추고 싶은 거죠. 딱 들켰나요? 그거예요. 승률 높이려고. 딱 아이, 그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그냥 쉬운 주간에 이명철보다 걸렸어요. 나는 더 잘 맞춘다 뭐 이런 거 하려고. 나중에 어려운 주간에 제가 그냥 나름대로의 승부의 찍을 때 오, 해볼게요. 알겠어요. 앵콜의 느낌으로. 근데 이번 주는 진짜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한 경기 두 경기 얘기했지만 이거는 경기 수가 중요하지 않고요. 전부 다 맞추는 것에 의의를 가져야 돼요. 아 대박. 네, 네 적어도 경기? 3경기 이상은 맞춰야 돼요. 올킬?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킬 가겠습니다.